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의 윤관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근 최고위원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인천이 지역구입니다. 인천 남동구 의리 지역구인 재선의 윤관섭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윤관섭 의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국회에서 의정활동하고 또 지역은 해가 바뀌어서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한 준비를 하고 있던 참에 또 최고위원이 되고 인천시당 위원장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더 많아져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최고위원 막중한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광역시당 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요. 불가피하게 오늘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 전에 최근 불미스럽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그 첫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최고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안희정 당시 지사에 대한 출당과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 분위기 좀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위기였는지요? 예, 첫 보도를 접하고 저희 당 지도부나 모든 의원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안희정 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심야에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출당과 제명을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이미 선언한 대로 지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회운동입니다. 여성들의 권리장정이라고까지 칭할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진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 내에서 지난 과정에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터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또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경계하고 관리하면서 이런 가치들을 소중히 지켜나갈 그런 당으로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공직 후보들이 이러한 양성평등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았었는데요. 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당 쇄신 또는 공직 후보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혹시 그런 계획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이 운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런 문화와 왜곡된 그런 성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모든 이번 6.13 지방선거에 나가는 공직 후보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들도 했고 저희 또 내 당내에 젠더폭력 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번에 공직 후보들부터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제는 당대표 주재하에 전국의 공직자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들과 또한 윤리심판원 위원장들이 합동 전국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이 공직후보 검증위원회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한 명씩 참여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 특히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전반이 새롭게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다라면 물론 안타까운 그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서 폭로되거나 아니면 고백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사회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화제를 돌려보죠. 지난 2월 말이었죠. 이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의정보고회를 여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이제 만 2년 가까운 의정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의정보고회는 매년 2월이나 3월에 현역 의원은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개최했었고 올해 2월 27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1년간 했던 활동들이라든가 또 지역구를 위해서 뛰어다녔던 여러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또 유권자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의정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오셨고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그다음에 또 중앙에서도 또 당대표 원내대표들의 축사도 동영상으로 받았고 해서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부족하지만 그 입법 또 예산 지역 활동 또 정책 활동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어떤 그 지방선거의 전략이랄까요? 이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예, 의미는 말씀해 주셨듯이 야당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중간 평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2년 차라는 게 뭐지 이제 1년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국정 수행 지도가 아직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인천시에 대한 평가다. 인천시장에 대한 뭐 잘못됐다면 그건 심판이다. 그런 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시 정부의 교체를 목표로 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후보들 몇몇이 뛰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또 전직 국회의원들 하셨으면서 또 기초단체장을 연임했던 분도 계시고 네. 또 국회에서 또 사무총장이라든 정책도 맡으셨던 분들 세 분이 아주 각각의 그 다양한 경력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잘 포트폴리오를 이루어서 뛰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후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과 또 역량들을 잘 모아서 공정하게 관리해서 경선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을 최대한 역동성 있게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내서 최적합한 최강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장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의 입장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의 최대 현안은 GM이다. 지금 상당히 좀 일자리 지키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지키기가 최대 현안이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최대 현안인데 또 최대 쟁점이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지역의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정체 내지는 실패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입니다. 검단 스마트 도시 개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 국제사기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그다음에 또 송도 6809 블로코와 무산됐죠. 6809 그것도 또 무산됐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최대 현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헐감 매각 논란부터 해서. 예. 또 인사를 둘러싼 또 최근에 모 공사에서는 인사 비리로 경찰에 뭐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뭐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복지라든가 또 일자리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정책들 남북관계 외교를 포함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인천에서도 함께 또는 인천이 앞장서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면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의 전략적인 목표는 시정 권력을 교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현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정복 시장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항마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세 분의 예상 후보가 뛰고 계세요. 직접적인 어떤 의사표명을 하시면서 전임 최고위원 겸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었던 같은 재선의 박남춘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 17대 역임하셨고 국회 사무총장을 했던 김교웅 전 의원, 또 홍미영 전 국회의원 또 부평구청장도 하셨죠. 홍미영 전 부평구청 세 분이 이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물밑에서 치열한 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어떻게
경선 관리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경선은 항상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가 경쟁하는 걸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뛰면서 또 세가 넓어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관전 포인트를 줘갖고 그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근데 이제 과열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또 네거티브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후유증이 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벤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시당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우리 당에서 힘을 모아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정치적 그 신뢰와 약속들이 모든 후보 간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한 선거 운동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상대를 공격하고 이렇게보다. 그래서 지금 저 부산 같은 데서는 저희 당에서 이제 원팀,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원팀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캠페인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투 때문에 중단됐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상황이 이제 잘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팀, 하나의 힘 이걸 가지고 이제 단결해서 그 인천시장도 저희가 이제 당선을 시키고 또 기초당체장도 과반수 이상의 다수를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긍정적이고 플러스가 되는 정치와 선거운동 이런 것들을 함께 당원들하고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그런 전망도 내놓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60에서 7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죠. 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가 무려 한 25에서 30%, 40%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포인트가. 그래서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역으로 다당제 하에서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등 소수정당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분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는 더 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나 정치는 그야말로 생물이고 그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람이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정 지도라든가 정당 지도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초 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다 당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 당의 후보도 있고 또 구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하에서의 많은 후보들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또 합종연행될 것인지 어떻게 또 선거연합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막판까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의 지지도만 갖고 당선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면에서는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자력으로 지지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당선을 시켜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0년, 그러니까 이제 8년 전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당시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노동당이었죠. 정책 선거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 군데 기초단체장, 구청장은 당시에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들이 입후보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이번 선거 때는 그 정의당을 비롯한 여타 정당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또는 정책 연대 이런 가능성은 인천에서는 없는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는 속단하게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상황은 좀 바뀌었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당시에보다 이제 정당지가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좀 약화된 측면이 있고 또 과거에는 야권 단일화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야권이 아니고 이제 여당이죠? 여당이 됐으니까 일종하게 근데 야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당하고 할 것인지 또 그 당시 그렇게 됐을 때 이 명분이 있어야 이제 지지층이 이동을 하거든요. 우리끼리 단일화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지지해주는 표들이 같이 모여줘야 되는데 그 효과성인 면에서 어떻게 이제 이 구도를 짜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상대방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지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과연 광역단체장들을 가지고 연대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좀 신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장 후보를 내서 시정 권력을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희는 뭐 그런 각오고 또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인천광역시장에 도전하는 당내 그 예비 주자들 가운데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사퇴했어요. 그 예비 후보 등록도 하고 공식으로 뛰고 있고요. 김교웅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뛰고 있고요. 그런데 박남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직을 유지하면서 이제 후보 대열에 가세를 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당위원장직도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라면 국회 의석 분포로 봤을 때 그 많은 수의 현역 의원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박남춘 의원이 갖고 있는 이 배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선거 경선에 나서는 부분 또 본선에 나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인 내지는 이제 그 공감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 어디도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제 당은 제1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장을 포함한 원구성의 이제 주도력을 갖기 위해서 또 기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 주도력 때문에 또 국회 주도력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제1당 의석수 1당을 지키려는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날짜별로의 시나리오를 다 점검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몇몇의 그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을 준비하면서 현재 경선 과정에 그 뛰어드는 상태입니다. 뭐 인천에 현재 박남춘 의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지역에 뛰는 분들도 현재는 배지를 내려놓고 그런 상황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경선 국면이 좀 진행되다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또 판세도 보고 이러면서 저 일당 유지의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결정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왕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민선 6기 인천시정이 이 유정복 현 시장 체제에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4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공과 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이 이끈 인천시정에서 또 인천시에서 대변인으로 활약도 하셔서 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이건 참 잘했다, 공이다. 그렇지만 이건 참 과다, 잘못한 것 같다. 꼽는다라면 어떤 것들 몇 가지 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공과를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다 평가하는 것은 뭐 제가 공이라고 해도 어떻게 들을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또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현재 이번에 출마하려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중에 거의 광역단체장에 나오는 유일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 또 재임 중반까지도 모든 주요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했습니다. 사실상 있어서. 지난번에 작년 10월 23일 날 국토위 국감이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토위 국감은 10년 만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여를 해서 봤었는데 본인은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누가 영상을 보여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과연 그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이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적폐는 없었는지 또 각종 개발 관련한 부분들의 의혹들에서 자유로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공과를 논하기 전에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현안은 저 GM으로 일자리 지키기가 됐습니다만은 지역 개발들이 지금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그 시기인데 검단 스마트시티, 송도 6809를 포함한 여러 부분들의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지연되거나 또는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 면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 때도 송도 6809 헐값 매각 논란이라든가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 투자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보도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부채 문제 얘기를 하는데 많이 갚았다. 저도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고 아주 길게 하시고 많이 하셔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인천시가 재정기관리 단체에서 좀 벗어난 것은 그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빚이 뭐 시민들이 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갚아진 것이냐? 그것이 정말 인천시가 새로운 어떤 성장 엔진들,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서 된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 여건이 좋아지셨던 것이냐? 대체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경기도 좀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도시철도 2호선의 대규모 재정 사업이 거의 끝나버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변 환경에 의한 그 부채 감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다 포함해서 일정하게 뭐 성과를 냈다면 성과인데, 그거를 과연 제1의 성과로, 제1의 치적으로 할 만한 정도로 인천시의 규모나 그 위상이 이렇게 초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인천은 재정위기 이후에, 포스트 재정위기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그래, 재정위기 좀 벗어났다면, 근데 시민들이 그렇다고 뭐 자기 주머니가 지금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일자리를 지켜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이 정말 과거에는 동북아 거점 도시, 그 다음에 국제 도시, 그 다음에 경제 수도,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더 한 단계 발전해 갈 것인가, 그 청사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내용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일보 TV를 시청하고 계실 300만 시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못다한 말씀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새 막 팍팍 뜨는 인천일보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인천일보를 애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동을 지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그 애청자와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일보는 인천에 정말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언론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여론을 선도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경제, 일자리, 복지 모든 분야의 국정과제가 인천에서도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좋은 정책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인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삶에 변화가 생기고 자기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는 인천 남동구 을 지역구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다가온 6.13 지방선거 그리고 인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해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